시방 연구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시방 연구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간판이 없었어요. 바로 만들었죠. 연구소 지금 만들었어요. 느낌으로.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그렇죠. 예, 시방 연구소. 사실 첫 번째 시간인데 간판 달고는 그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시방 의료 정책 연구소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늘 찾아와 주시는 이용승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참 이 영상을 아마 보실 때쯤이면 이게 또 설 연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연휴 딱 들어가는 시점에 지금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추석 연휴 이럴 때도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붕괴된다. 아니 이미 붕괴됐다. 의료는 이미 붕괴될 거다. 아니다 이미 붕괴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고음을 많이 알려드렸고, 그렇죠. 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좀 나아졌나? 그리고 2월이 위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렇죠. 점검을 해보면서 마지노선이 이제 2월이고, 위기다. 네. 그게 이제 학사 일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이제 의료 상황들, 왜냐하면 뭐 지금 대한의협 지도부도 새로 뽑혔고, 그렇죠. 또 대행 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나름 이 그 정부 쪽에서는 전문의들에 대한 어떤 사과라도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점검해 보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좀 현격한 차이는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있었고, 수임번호 0010이 그때는 있었고, 0010 지금은 이제 0010이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배제돼 있는 그 차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네네. 예, 아주 중요한 차이죠. 예, 우리 이용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래도 최근 근황이 너무 또 큰 일이 막 빵빵 터지고 나니까 이 의료 이슈 자체가 조금 많이 그 묻혔어. 수면 아래를 가라앉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계엄령 사태가 좀 있었는데, 계엄령.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 5번에 들어갔었죠. 계엄 포고문에. 맞다. 처단하는. 아까 앵커님께서는 잠잠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은 처단. 그 5번 포고령에 저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저희 의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처단이야. 바로 처단. 네, 저도 사실 그때 그 5번 항목은 여러 번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네, 좀 뭐 꿈 같은 얘기도 했고, 야. 그때 이제 10시 반,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10시 30분인가 아마 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다른 일을 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뭐 지금 계엄 얘기가 나오면서 뭐 너희 직영 뭐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일단은 몇 번 방송을 좀 여기 이제 시방쇼 나와가지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 시방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셔서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잡혀갈 수 있죠. 아니 계엄이 유지됐으면 최대한 여기 못 조심스럽게 계시죠. 얘기했죠. 못 네. 계십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괜히 덜컥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뭐 저도 묻히는가 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저희가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 하셨고 어쨌든 이제 계엄은 해제된 상태고 지금까지 이제 또 몇 개월이 이제 흘러온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러운 정국이 좀 계속 이어지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긴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어떤 가장 큰 뭐 변화랄까요? 의미 있는 포인트를 이제 몇 가지 좀 나눠서 차근차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 녹화와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어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뀐 거는 이제 그 뭐 이제 원래 상수적인 변수고 의료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뭐 사실 이제 탄핵 부분은 저희가 먼저 했었죠. 예, 그렇죠. 의협에서 먼저 탄핵했잖아요. 뭐 사실 탄핵 선배예요. 탄핵 선배. 윤석열보다 선배예요. 조금 앞서서 했어요. 이면택은 이제 집에 갔죠. 이면택 집에 갔죠. 이면택 전 회장님은 일단은 이제 안타깝게도 탄핵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새 지도부가 1월 초에 저희가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도부 인선도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그 정식 이제 지도부 체제로 전환된 의미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새 지도부.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이나 계엄 사태하고 이제 맞물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슈가 조금 이제 좀
외부적으로는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아니 해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응급실이나 네. 수술실, 네. 중환자실에 계신 의료 인력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미 여전히 그 상태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때도 막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네. 이대로는 못 버틴다. 네, 이대로는 더 못 간다 했는데 지금 또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의료 현장 물론 이제 저도 뭐 대학병원 이런 데 지금 가볼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략하게 이제 좀 지난번 9월달 추석 이후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상황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지면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합격자 발표도 의대 증원 관련한 합격자 발표도 정시까지 이미 이제 발표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미 수시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어차피 이제 2025학년도 네. 예. 증원하고 관련된 인원을 아마 이제 그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여러 뭐 상급 종합병원이나 뭐 의료 대학병원 현장, 의료 현장 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4대 의료 개혁안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의료 정책들이 많은데 그 정책 중에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의 그 어떤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병상 수도 아마 좀 줄이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좀 진행이 계속 이제 그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이번 그 설 연휴죠. 이번 설 연휴가 좀 기니까요. 또 이제 임시공휴일까지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설 연휴에 지금 독감까지도 최근에 이제 유행이 맞아요.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번 응급실 그 설 연휴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의료 공백이 아무래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네, 그런 우려도 아마 이제 정부 쪽에서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어쨌든 의료계 상황은 네. 계속 이제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년에 네. 올해죠. 이제 올해 네. 바뀌었죠. 네. 그 어쨌든 이제 의사 배출이 안 됐죠. 네. 네, 한 300여 명 정도의 그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배출이 되는 상황이 원래는 3,000명 정도가 네. 의사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게다가 전문의 인력은 거의 없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전문의 그 과정을 위한 이제 전공의 모집을 또 추가적으로 했지만 네. 그 전공의 추가 모집한 것도 턱없이 이제 좀 적은 인원이 이제 그 모집에 그 지원을 한 상태여가지고 아마 의료 공백과 관련한 문제는 아마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 네, 의과대학하고 이제 그 의과대학 협의체 내에서도 지금 올해까지도 이런 이제 7,500명이죠. 거의 한 7,000명 가량이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입학하는 그 의대생들하고 신입생들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에 입학했던 신입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각 학교별로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대책이 느끼고 없어요. 있어요. 네. 대책이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일단 그 이번에 이제 그 선출이 되신 의협회장께서도 김태구 의협회장님이신데요. 네. 김태구 회장님께서도 어쨌든 이제 일성으로는 일단 이제 그 의대 교육하고 관련해서 네. 정부가 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을 진행을 할 건지 예. 그 안을 명확하게 내놓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그런 그 일성을 좀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교원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학교들도 꽤 많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이제 가르치려면 교원들부터가 우선은 좀 충분히 좀 그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지금 안 그러니까 드는 답이 안 보이는. 안 드는데 그 바뀐 거는 윤석열이 빵에 간 거 0010인 네. 거하고 그리고 의협은 어쨌든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이면택 체인지. 신임 의협 네. 회장이 들어오고 이제 정식 지도부 출범이 네. 됐다라는 건데 정부 쪽 요인을 보면 윤석열 집에 저기 빵에 간 거 빼고는 교육부 장관은 이주호고 그대로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 이제. 박민수도 아마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그대로 사람 세 사람이 그 전공의들과 가장 큰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네. 전공의를 악마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주호 입장에서도 이 어떤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입장을 사실 윤석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러면 바뀐 사람은 의대 지도부밖에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이 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부 입장은 크게 뭐 그대로. 살짝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인 것 뿐이지 네. 의협이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피해자 가해자로 표현을 하는 것도 좀 그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의대정원 2,000명을 얻어 맞은 셈이었고요. 그게 벌써 1년 전이죠. 그렇죠. 네,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죠. 네. 그때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졸속적으로 진짜 이제 정략적으로 한 그렇죠.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때린 사람은 저렇게 이제 버젓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런 큰 일 때문에 구치소에 갔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가 있긴 하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사실상 조경 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부에는 이주호 장관까지 그 어떤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것이 사실상 저희 지도부는 이제 쇄신을 한 상황이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저렇게 해서 뭐 다시 또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타협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공의 분들은 지금 딱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뭐 이제 3월달 되면은 뭐 다시 뭐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전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분들은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각자의 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그 대부분은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해서 이제 취직을 한 분들이 뭐 일부는 취직을 하고 대부분은 일반인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일부는 이제 군대를 이제 군에 가고 가신 경우도 있고 군의관이든 아니면 공중보건 의사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신 경우도 있고 원래는 이제 이 사태가 이제 그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 선생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에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다 뭐 그게 군의관이든 아니면 공중보건 의사든 뭐 이미 이제 그 인원들은 다 차고 넘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된 이제 중구난방의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관련한 문제로 이제 가신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일부긴 하지만 이제 다른 일들을 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아니 그럼 중요한 거는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헐인데 지금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은 없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지금 거의 없는 상황. 복귀된 분들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복귀한 인원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도 지금 11,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정도 인원이 총 인원이 그 정도인데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100에서 한 1,500 사이 그 정도로 아마 뭐 한 10% 정도 내외로 해서 복귀하신 분들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한 90% 가까이는 지금 뭐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고 미복귀 한 거야 아직도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변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없는 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로 이게 뭐 끝날 전환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추진했던 책임자였던 사람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들도 그 책임을 느끼고 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제가 봤을 땐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의료 붕괴에 그 어떤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또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희하고 다시 뭐 대화 타협을 진행하겠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내란에 책임이 일부 있는 최상목이 수습을 하고 있듯이 이 수습이 되겠냐고요. 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조규홍이 이 상황을 이제 계속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책임자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네 진짜.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의대 증원 2,000명이 결정된 그 당일도 사실 거의 졸속이었거든요. 몇 명 이렇게 이제 관계자 불러놓고 1시간 만에 뚝딱 회의하고서 이제 본인이 그냥 발표하러 나간 분이 바로 조기용 장관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무책임하게도 저희 뭐 이번에 뭐 그 계엄령 포고문에 들어가 있던 전공이 처단하고 관련된 언급에 있어서도 뭐 본인의 생각과는 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모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 의사 결정이라는 게 이게 좋게 얘기하면 뚝딱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막 그 절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뚝딱 그렇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2,000명도 그랬지만 계엄도 보세요.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냥 막 해버려요.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진짜 막 했어요. 의료도 막 했잖아요. 계엄도 막 하다가 이제 감옥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걱정인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정권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걸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소위 이제 리커버리를 할 것인가, 회복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뭐 이건 어쨌든 방법이라는 게 방법이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부와 그 의사들 간의 어떤 협의체라는 것은 전혀 뭐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게 아니 없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 시절에 여야 무슨 의정. 여야 의정하면서 엄청 떠들어댔는데 의료단체 중에서 가장 핵심들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그런 의사결정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어르신들 네. 뭐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의교육도 아니고 대한의학회나, 대한의학회 수준의 그냥 어르신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해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핵심이 없으니까. 뭐 전공의 협의회 이제 그 박단 비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대학의학회 회장님을 좀 비토한 부분이 있었죠. 비토했었죠. 네,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이제 대한 그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이제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제 부회장으로 들어갔어요? 부회장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들어가긴 했고 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포션을 좀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 의견이나 그 뜻을 많이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도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부나 교육부에 있는 그 책임자들이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의료 대란의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으신 건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실지, 그러니까 특히 지도부가 어떤 생각일지는 저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막막할 것 같아요 지도부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현실은 굉장히 좀 참혹하고 여전히 뭐 그 응급 의료는 앞으로도 대란일 것이고. 그 지역 의료 더 소멸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어쨌든 카운터파트도 다 바뀌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싹 다 네. 바뀌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바뀌고 다 바뀌면 다 바뀌니까. 새롭게 이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 지도부가 지금의 어떤 담당자들, 그러니까 고위 뭐 담당자들과 어떤 논의를 한다라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제 만약에 지금 있는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네. 뭐 저희라도 어쨌든 이제 뭐 여지나 뭐 최대한 대화나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주장하면서라도 그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어쨌든 대행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대행 체제 상황하에서는 저분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아유 최상목 임명도 안 하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네, 뭐.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문제지. 사실은 이제 그런 책임을 왜냐면 그리고 이제 조경 장관이나 지금 뭐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그 위에 이제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그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그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이 된 거니까 네. 본인들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가겠다 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2025학년도 그 증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이제 그 지나간 일이라는 거죠. 근데 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의대 증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대 그 증원을 결정하는 네. 의사 협력 기구를 예. 구성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증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계엄 사태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도 뭐 2026학년도도 2,000명을 하겠다는 뭐 이런 식의 그 잠시 고자세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겠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워낙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는 뭐 제로 베이스에서 뭐 검토하겠다. 해볼 수 있겠다. 네네네. 뭐 최상목 대행께서도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의대 그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그 저희가 숫자를 결정하는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위 기구를 먼저 구성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예. 거기에 들어가려면 의료계가 협력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지도부 쪽에서도 책임자인 사람들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물러난다고 하는 게 뭐 큰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대외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졌던 분들이 사퇴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진행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고 하면 빨리 이제 수습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다음 지구로 이제 넘기거나 그걸 대행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정부에서는 대화 타협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뭐 탄핵이 뭐 인용이 되거나 아니거나 하는 부분이 좀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좀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된다는 거죠.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복구가.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의대 이번 올해 2025학년도는 이미 이제 증원이 어느 정도는 결정난 부분이고 돌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시일이 좀 지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월, 3월이 들어가면 현재 교원으로 있는 각 극과 대학에 교원으로 있는 분들이 또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학생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더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제 그 교원 이탈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대가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이제 지방의대에 계신 분들이 이탈을 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방의대부터 지방에 있는 의료 인프라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의료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대 증원 문제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4대안 4대 의료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좀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번에도 아마 뭐 지면상으로도 크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혼합진료 금지하고 관련한 이제 실비보험 문제죠. 네, 그런 실비보험 문제를 위해서 보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비급여 항목 일부, 뭐 도수치료나 일부 항목을 이제 대폭 이제 그 보장성을 좀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뭐 저희 의료계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이나 협조가 있었던 부분도 전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요.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저희한테는 뭐 대화 타협을 해서 들어와라. 우리는 어차피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저 사람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것도 언론은 호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냥 뭐 그 90도 그냥 그 생각도 없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번에 어떤 앵커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정부는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한 발 물러나는데 왜 의사들은 전혀 뭐 거기에 답변을 안 해주냐, 응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보십시오. 저분들은 저렇게 인사 한번 꾸벅하면서도 뒤에서는 할 거 다 합니다. 저희하고 상의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뭘 저희하고 대화 타협을 원하는 그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왠지 그러니까 의료계가 내란을 진압하자는 쪽 같고 저쪽이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쪽 같고 되게 좀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네, 이게 뭐 프레임이 딱 짜져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인터뷰가 4번이나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그 입학하는 의대생들도 아마 휴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는 최근에 또 뭐 서울대 그 의대 대상으로 해서 국가대학생들 뭐 20몇 %가 이제 복귀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낸 것 같은데 틈만 보이면 가릅니다. 틈만 보이면 가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론 이제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뭐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전혀. 그렇죠. 저희가 뭐 선배 의사님 입장에서 뭐 후배 의사님들한테 들어가지 마라, 저항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전공의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의대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판단으로 각자의 그 행동을 결정하고 지금 사직하고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이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데 물러날 거면 그 정책 추진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물러나는 거죠. 인사하고 자시고는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고 자시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증원도 계속했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발표가 났죠. 정시까지. 그리고서 내년도 증원을 또 뭐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본인들께서 뭐 그 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증원을 그 정원을 좀 논의해보자라고는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지난번에 시행했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믿고 저희가 그러면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정부 내에서 결론 내지도 않을 거고 건너갔고 바꿀 것도 없으니 뭐 전면 재검토를 해보겠다, 뭐 기구를 설치하겠다 정도로 이제
좀 나쁜 얘기지만 얼르고 달래고 그렇죠. 네.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여론을 좀 호도할 수 있는 이런 땔감 같은 거 조선일보 아까 보도 같은 거 좀 공급해주고 갈라치면서 갈라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지친 애들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의사들 또 악마화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죠. 또 똑같이 하는 또 겁니다. 도돌이표네 네, 도돌이표. 근데 이게 참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시방 연구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야, 다음 정권은 정말 이거 어떻게 다 회복시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엄청난 전면으로 다 이걸 과제를 다 이어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의협 지도부가 네네네, 사실은 맞아요. 지도부가 사실은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는 어쨌든 바뀔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 사태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에서도 일단 이제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은 일단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어떤 비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4대 의료 개혁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대 개혁안도?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지만 사실상은 의사 의협이죠. 의협 내부에 있는 의사분들조차도 이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사실은 단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드릴 수까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프로파간다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4대 의료 개혁안이 사실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숨겨진 더 큰 문제고 더 큰 문제일 아까 이제 수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데 그럼 병원이 돌아가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이미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야가 이건 협작이라고 해야 되죠. 합작으로 해서 이제 그 간호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의 간호사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전공의 분들이 하시던 그 업무를 이제 어느 정도는 대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을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이제 그런 그 체제로 이제 그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47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모두 그 상급 종합병원 개편하고 관련한 개편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의 개편하고 관련한 정부 정책에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쪽은 체질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하나도 양보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무대포로 의료계와 상의 없이 모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배제돼서 그게 정책이 굴러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사실 정책인데 의사를 빼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탁상공론으로 기존의 의료 정책들도 사실은 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크게 저희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이지 뭐 저희가 이제 뭐 건정심이라고 해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수가를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 의사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대부분은 복지부나 정부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렇게 뭐 시행령으로 해서 추진했던 정책들 일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뒤집은 법원 판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복지부 주도,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관 주도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의사들이 꾹꾹 누르면서 참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의대 증원 2,000명, 이 무대포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폭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이제 4대 의료 개혁안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독소 조항을 품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도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정부 쪽의 인사들하고는 저희 의료계하고는 대화 타협을 논하기에는 만약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지금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중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했던 분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어쨌든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진정성을 보려면 일단은 그 정책을 어느 정도는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의료계와 뭐 대화 타협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저희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대한변협도 새로운 지도부가 어쨌든 과거 지도부를 탄핵하고 들어선 지도부니까 현재 이 의료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은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데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어떤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4대
미래 개혁 추진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의아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도부 안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의대 증원 문제에만 이슈가 맞춰지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 그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제 2025학년도는 뭐 결정이 되는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내년도 이제 증원 문제에 대한 걸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시를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혀 늘리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냥 이제 그 정시가 결정난 마당에 한 7천 명 가량의 그런 인원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그 어쨌든 정책 면면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여기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홍보 전략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 여러분들께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언론 그 기사 쓰시는 분들한테나 뉴스 뭐 보도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정부가 지금 물러서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꾸 뭐 저희한테 뭐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보이는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약간의 제스처 취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할 거 다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화 타협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언론이 그런 식으로 그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좀 문제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 균형 같은 거죠. 그렇죠. 참 답답하죠. 기계적 균형 얘기 들어온다. 약간 이게 좀 요즘에 양비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죽겠어요, 진짜. 옳고 그름 판단이 사라졌어. 근데 뒤에서 할 건 다 해.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중요하고 해결해야죠. 이번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이번 지도부가 강하게 이제 그런 해결에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상은 이제 중요한 건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지금 의대생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도부가 교체는 됐다고 하더라도 뭐 달라지는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올해도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내심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그 정해놓고 그 추진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나 의대생분들이 그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일부 안심을 시키고 정부로서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촉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환기시키는 쪽으로 지도부가 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되게 그 좀 우문일 수는 있는데, 차라리 윤석열이 파면이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파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의 임기를 채우면 3년 그렇죠. 동안 바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뭐 정권이 뭐 재창출이 되든 뭐 정권이 뭐 바뀌게 되든 간에 이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다음 정부에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조금만이라도 가져본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너무 좀 과도한 걸까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의료계에서 제가 의사인 입장에 의료계에서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행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 저희가 다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났다면 아마 만약에 올해도 작년하고 전혀 변화가 될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그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는 뭐 장기화가 되고 뭐 복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언제까지 뭐 몇 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뭐 일부는 복귀하고 일부는 뭐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여파라고 하는 게 아주 더 길어졌었겠죠. 근데 이제 뭐 기대를 걸자면 사실상은 저는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이 지경까지 만들어 온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의료계와 원점으로 일단은 되돌린 상황에서 의료계와 서로 이제
그 같은 테이블에서 네. 서로 대화나 타협을 오가는 상황에서 예. 어떤 그 좋은 안을 도출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쨌든 나라를 위한 길이고 의료 정책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긋지긋하셨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지긋지긋하실 거고. 저보다도 뭐 전공의사님들이나 의대생분들이 또 의대생 학부모님들이 네.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올해가 되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게다가 의대 증원이 이제 2025학년도로 결정이 어느 정도 돼버리는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들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3월달 되면 더 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원 이동이라든지 네. 보통 그게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정도 이제 새 학기가 네. 시작되면서 이제 그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데 네. 거기서 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치보다 큰 문제가 변화들이 좀 생기지 있을 않을까라는 수 있죠. 부분도 걱정하고 시기가 있습니다. 3월이라고 또 이제 딱 하시니까 이게 뭐 이거 다 정치적인 부분들이랑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이 되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3월 전에 내려지거나 3월 초에 내려져도 어차피 대선으로 가는 5, 6월 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그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 지금 이용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료 정책 과연 다음 대선 주자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분명히 이 토론 과정이나 의제로서 다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더더군다나 저희 그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이제 이덕환 그 교수님께서도 네.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칼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이제는 이 의료 정책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네.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일단은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가 네. 어떤 의료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네.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에 미흡했던 점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점들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고 사실상은 지금 이제 뭐 박단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젊은 의사들이 이 그 의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젊은 의사분들이 주축이 돼서 의료 대한의사협회도 어느 정도는 쇄신을 더 하는 쇄신하고. 기회로 이게 뭐 위기 속의 기회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큰 위기긴 하지만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는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네. 이제부터는 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고 이번 정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드리고 이 의료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사들 스스로가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래도 의료 정책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좀 진심인 정파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네.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전에 그 이면택 회장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해가지고 네네. 막 정말 그 의사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네. 또 방해를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서로 갖는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다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걱정이 돼서 저한테도 간혹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 지금 네. 변호사님께서 하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서 그래요. 계시거든요. 움직이고 있는지 네. 정부도 손 놓고 있고 그럼 정치권은 어떠냐?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부터 해서 시작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가릴 거 없이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책 부분을 말씀드린 게 결국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나 그 세부적인 정책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네, 시간이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간이 네. 됐건 뭐가 됐건 시간과 뭐 돈을 들이건 뭐 어떤 게 되건 간에 그분들한테 잘 인지가 돼야 이분들이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네. 복지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눈다든지 설득도 하고 그렇죠. 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같은 최재형 경우는 의원. 그러셨었고 네.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에 있는 박주민 의원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좀 진정성이 주시는 있고 보건위원장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그리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근데 지금 같은 나름의 이런 나름의 상황에서. 노력들은 야당에서 네. 어쨌든 야당에서 좀 그
그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들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증원하고 관련된 문제도 어쨌든 이제 박주민 의원도 이제 2025학년도부터 제로 베이스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네 차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떠한 당적도 없으며 어떠한 당을 지지하는 정말 국민의 의료와 보건권만을 그거 위하시는 하나만 제가 분입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젊은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미래 그 뭐 전문의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계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의료계 자체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어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전화 위복에 그렇죠. 그런 또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다음 5번째 연구소가 딱 열릴 때쯤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그 너무 초반에 너무 막대먹은 정책을 던져놓고 나물러라 하다 보니까 최악의 정책을 던져놓고 천공도 아니고 그냥 2천만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도 보세요. 내란 수습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요. 내란 같은 정책을 갖다가 의료계에 팍 던져버리니까 네. 정말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의료 주체들 너무 힘들고 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저는 정말 이런 것도 걱정돼요. 이게 오랜 시간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뭐 대학가도 힘들고 그죠? 그렇죠. 의과 대학도 힘들고 현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오래 쉬니까 아유, 그럼요. 이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늘 현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로 다 피해를 보니까 참 너무 걱정인데 아무튼 우리 이용승 선생님 용기 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해결의 실마리 꼭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올해 또 5번째 이 정책연구소 한번 의료정책연구소 열어볼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말씀 이용승 전문의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감사합니다. 시바 연구소.